안녕하세요, 이설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개인 스케줄 때문에 촬영을 해놓고 편집하지 못하던 것들이 쌓여있고, 거기다가 이제 촬영조차 못하던 날들이 거의 2달 가까이 지속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쌓였던 댓글들에 제가 최대한 답변은 드렸지만, 그러나 부족했던 부분들을 모아 보충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일단 첫 번째 질문, 이거는 댓글 보자마자 바로 제가 댓글로 사진을 달아드리고 싶었던 질문인데요. 쓰레쉬의 쉬어 리퀴드 블러셔 컬러 보여달라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굉장히 예쁜 코랄 컬러 느낌이고요. 사실 블러셔보다는 입술에 조금 더 많이 쓰이는 컬러이긴 해요. 근데 저는 이 컬러를 얇게 발랐을 때 마치 홍조처럼 올라오는 그 맑으면서도 글로우한 그 느낌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특히 기존의 글로우 블러셔 하면은 뭔가 광이 많이 나고 어쩌면 조금 더 간다면 스틱 타입의 밤 같은 타입이 좀 많았다면, 얘는 글로우지만 마치 유리알 틴트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가벼우면서 얇게 발리지만 광이 정말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광을 더 내는 건 아닌데 광을 뺏어가진 않는 그런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진짜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에 추천을 합니다. 물론 그냥 사랑스러운 메이크업에도 어울렸어요. 그 다음 질문, 피 쿠션과 시몬브래드 쿠션 중에 어떤 것이 낫나요? 백화점 파운데이션이라면 뭐가 다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피와 시몬브래드는 둘 다 글로우 쿠션이긴 하지만 일단 타겟 자체가 조금 달라요. 피는 좀 더 가볍고 맑고, 퍼스널 컬러로 한다면 여름 쿨톤 느낌의 굉장히 투명하고 맑은 유리알 광채를 나타낸다면, 시몬브래드는 도자기의 맑은 윤광, 쫀광, 속광 이런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지고 세련미를 강조하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에 조금 더 끼얹어서 네이밍 쿠션을 중간에 넣고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크림류들의 비유를 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우선 크림류에도 젤 타입, 그리고 수분 크림, 그 다음에 유수분이 섞인 거, 그 다음에 유분이 조금 더 많이 들어있는 거, 뭐 리프팅 크림,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피 쿠션은 젤 타입에 가까운 수분 크림처럼 굉장히 가볍게 발랐을 땐 촉촉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확실히 수분이 날아가고 보습감 자체를 준다기보다는 겉에 반질반질한 광으로 이 광재를 표현하기 때문에 건성분들보다는 촉촉한 쿠션을 쓰시고 싶은 지복합성 분들이 쓰시기에 조금 더 적합한 쿠션입니다. 반면에 네이밍 쿠션은 일반적인 수분 크림 느낌으로 두껍게 바르면 보습감 있게, 얇게 바르면 가볍게 쓸 수 있는 크림처럼 자신이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또 자신이 어떤 기초를 했냐에 따라서 표현도 사용감도 달라질 수 있는 쿠션이에요. 마지막으로 시몬브래드는 20대를 타겟으로 한 리프팅 크림처럼 어느 정도 꾸덕함과 보습감은 가지고 있지만, 기존의 리프팅 크림처럼 너무 꾸덕하고 너무 유분기가 많은 느낌이 아닌 것처럼, 기존의 광채 쿠션처럼 제형이 두꺼우면서 무겁고 유분감이 많이 느껴지는 미끌거리는 사용감이 아니라 굉장히 얇고 결을 태워주면서, 그러나 그 속에 넣을 수 있는 보습은 최대한 넣은 듯한 쿠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타입을 선호하는지, 어떤 느낌을 좋아하시는지에 따라서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시몬브래드 쿠션이 백화점 파운데이션 같다라는 설명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백화점 파운데이션은 대체적으로 피부의 결을 예쁘게 표현해주는 편이에요. 이 결을 표현한다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완전 똑같진 않지만 최대한 표현을 해보자면, 우리 핸드폰 보정 어플에 피부 결을 살리는 기능이 있잖아요. 이게 잡티 없애기나 뭐 뽀얗게 한다거나 매끄럽게 한다거나 기능과는 조금 다르게 진짜 피부 결이 실제로 좋아 보이게 하는 기능을 하잖아요. 피부 결을 살려주는 파운데이션도 마찬가지로 막 커버력이 엄청 좋다, 모공 커버력이 끝장난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 피부 결 자체가 원래 피부가 좋은 사람처럼 표현을 해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원래 피부 결이 좋은데 파운데이션만 썼다 하면 뭔가 텁텁해 보이고 내 피부가 안 좋아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이런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돈 좀 주시고 백화점 파운데이션 사용하시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아지실 거고요. 또 반대로 피부결을 좋게 표현한다는
파운데이션들은 모공도 요철도 다 가려주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백화점 파운데이션을 굳이 쓰시지 않으시더라도 베이스 제품들을 조금 더 결을 잘 표현해주는 제품들을 사용하시면 요즘 로드샵 파운데이션들 정말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두 제품 간의 합작을 통해서 좋은 피부결을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자신이 어떤 피부 타입인지 또 어떤 걸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네오 쿠션하고 피 쿠션 중에 어떤 게 낫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 질문은 조금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면 자신이 뭘 좋아하냐에 따라서 너무 극명하게 갈리는 타입이기 때문이죠. 피와 네오는 정말 다른 쿠션이에요. 표현 방법도 사용 방법도 타겟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뭐 같다고 한다면 코시국에 나온 정도?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고민할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피부 타입을 선호하는지 어떤 사용법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수정 화장은 자주 하는지 등등을 고려해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해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네오 쿠션은 평소에 조금 커버력 있는 파우더를 사용하면서 이게 그냥 피부에 딱 붙어서 파우더만 사용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쿠션을 만든다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 쿠션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고 가벼운 것 치고는 그래도 커버력이 조금 있다. 그리고 밀착력 있게 착착착 붙는 타입이라 세워라 내워라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에겐 조금 안 맞고요. 대신 빠르게 아침에 타다다닥 하고 마스크를 껴야 되고 이런 직장인분들 특히 여름철에 습하고 답답한 거에 너무 진절머리가 난다 하시는 분들이 쓰시기에 좋은 쿠션입니다. 또 잉크 파운데이션들과는 달리 수분을 확 빨아먹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건조하지가 않아요. 다만 완전 건조하지 않고 촉촉해요라는 말과는 다르기 때문에 건성이신 분들은 어쨌든 기초를 좀 탄탄히 해주고 사용해 주셔야 된다는 점. 반면에 피 쿠션은 이 반질반질한 겉광을 잘 표현해주는 동시에 수분을 가진 쿠션이에요. 수분을 가졌다라는 말은 악건성 분들이 쓰시기에는 시간이 갈수록 속건조와 건조함이 나타날 수 있고 겉각질을 잠재워주지 못할 수 있어요. 다만 조금 가벼운 타입의 광 쿠션을 찾으셨던 분들, 근데 가볍다는 것들은 나한테는 광이 표현이 안 되던데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파운데이션을 발랐을 때 내 피부는 왜 이렇게 텁텁하지? 라는 느낌이 드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맑은 광을 쓰기 위해서 좀 가볍은 쿠션을 쓰기 위해서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쿠션입니다. 이렇게 사용감도 최적화된 방법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좋은지 보다는 내가 어떤 제품을 쓰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화장을 하면 자꾸 떠요. 어떡하죠?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내 피부가 건조한 건지 아니면 내 피부에 겉각질이 떠 있는 건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 피부 속이 건조하다면 이걸 기초로 잠재워 줄 건지 아니면 베이스로 바꿔줄 건지, 또 겉각질이 뜨더라도 똑같이 기초로 잠재워 줄 건지 베이스를 바꿔줄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요. 이걸 기초로 쓸 건지 베이스를 바꿔줄 건지 이런 거는 라이프 스타일에도 다르고 자신의 선호 방향에 대해서도 또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당연히 피부 속이 건조하다면 피부 속에 잘 수분을 채워줄 수 있는 속건조 잡아준다, 뭐 유수분 밸런스가 너무 잘 맞다, 피부가 쫀쫀해진다 이런 형용사들이 붙어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좋겠죠. 또 반면에 베이스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촉촉하다, 시간이 지나도 속건조가 느껴지지 않는다 등의 표현이 담긴 제품을 사용하시면 속건조를 잡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또 반대로 겉각질이 일어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기초 케어에서는 각질 제거해 주시고, 또 약간 연고 같은 꾸덕한 질감, 연고 같은 게 너무 답답하다 하시면 어프의 마데카 소사이드 크림이나 메이크프렘의 시카 크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건성이신 분들은 겉에 오일을 살짝 아주 얇게 발라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베이스류에 있어서는 피 쿠션처럼 굉장히 가볍고 수분감 넘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꾸덕한 타입을 쓰시면 겉각질이 조금 더 잡힐 거고요.
또 원래 각질이 잘 일어나는 부위에는 파우더를 조금 적게 또는 아예 생략하시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사실 저는 타고나기를 피부가 안 좋게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피부 자체가 좀 약하다 보니까 알러지도 피부에서 먼저 일어나고 피곤하면 피부부터 안 좋아지는 사람이라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신의 피부에 조금 더 관찰을 해주시고 조금 더 조절을 해주시면 저보다 훨씬 더 화장이 잘 먹으실 확률이 커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건 자신의 피부가 튼튼한 상태에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베이스를 사용하는 거지만 이걸 동시에 할 수 없다면 자기가 뭘 희생하고 뭘 선택할 건지에 대해 고민을 해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리뷰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제품을 사야 될지 어떤 제품이 필요한지에 대한 선택이 훨씬 쉬워질 겁니다. 그 다음 5번째, 저는 이러이러한 피부 타입인데 이 제품 괜찮나요? 이거는 사실 이 자체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는 저의 생각과 또 이 영상의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온 질문인데요. 저는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재화들은 완전히 소비자 맞춤화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던 다품종 소량 생산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브랜드들도 정말 많고 그 브랜드 내에서도 제품도 정말 많아요. 이 제품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저는 이 제품들이 이만큼 다양하게 나와 있고 이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맞추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제품에 맞추려기보다는 이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맞췄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겉 표현이 어떤지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사용감이 어떤지, 이게 시간이 지나도 속건조가 느껴지지 않는지, 케이스가 잘 열리는지, 케이스의 두께가 얼마나인지, 스패츌라를 쓸 건지 브러쉬를 쓸 건지 등등 다양한 외부적인 요소들도 리뷰들에 잘 담겨 있다면 이 소비자들이 이만큼 넓어진 선택권을 조금 더 잘 선택하고 거기에서 만족감을 많이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리뷰에 기존의 리뷰들에서 언급됐던 내용을 최대한 짧게, 대신 그 댓글에 쓰여있던 질문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올리브영이나 네이버 스토어에 달린 리뷰들을 살펴보면서 이 제품에 대한 불만들 또는 오해들을 조금 풀어보고자 영상을 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영상은 제 영상만 보시고 이 제품을 사실 거다라는 기대보다는 다른 영상 다 보시고 제 영상을 보실 거다라는 생각하에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처음 제 영상을 통해서 보신 제품들이 있다면 설명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방향을 바꿔나갈지는 고민을 해볼 예정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제품에 맞추는 게 아니라 제품을 여러분들에 맞추는 방향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게 리뷰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